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예, 고향에 가서 또 친구, 친지, 또 지인들 만나서 얼마나 즐겁고 반갑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자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무자라는 건요, 많은 것도 병, 적은 것도 병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참 아주 덜떨어진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힘당의 사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들이요, 자기들 힘으로 지지율을 높인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대통령 탄핵되는데 도움 계십니까? 결국 그 탄핵으로 가게 만든 20 몇 명의 부안해동한 그자들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감옥 속에 가 계시고 결국은 뭡니까? 탄핵으로 갔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지 않습니까? 수십 명이 찬동을 해서 결국은 탄핵의 길로 갔고요. 여기는 국힘당에는 간쟁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들이 과연 자기들의 힘으로 막은 것이 있나요? 부정부패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수 있었나요? 자, 그러면 뭡니까? 어떤 탄핵을 막은 게 있었나요? 또한 예산 삭감을 막은 게 있었나요? 요즘에 들어서 보면 옛날에는 어느 누구는 뭐 들어눕기도 하고 뭡니까 단식도 하고 뭐 이런 액션도 해서 막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쪽수가 모자리면 여러 가지 참 투사의 어떤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요. 요즘은 투사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간쟁이들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리저리 간 본다는 것이 간쟁이라는 거죠. 간만 보고 있습니다. 요럴 때는 요래 가는, 요럴 때는 요래 움직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전부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배신 때리고 요런 예. 그런데 요즘 뭡니까? 이 우리가 투쟁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데요. 여전사도 이제 좀 나오고 남전사도 나오는 두 분이 근래는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남전사는 윤상현 의원이죠. 여전사는 바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뜨고 있는가 봅니다. 본격적으로 또 SNS에 글도 올리고 윤상현 의원은 또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면회도 가시고 아주 강화문에고 또 현재고 또 뭡니까 한남동 관저로 가시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다른 분은 지금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명절 뭡니까 고향 가시는 기차역인가 어디 가다가 욕이나 개가 쳐다 묻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들은 아직까지 관저든 광화문이든 또 서울고치서든 한번 나온 적이 없죠. 어디 숨어 있는지. 어쩌다가 간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들은 왜 이 추운데 이렇게 뭡니까? 이 면회 가시고 또 이렇게 그 추운데 그래도 갑니까? 그래도 40 몇 명이 관제에 오실 때도 이 뭡니까? 같이 지도부들은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면서도 지지율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벌써부터 뭡니까? 자꾸 조기 대선 쪽으로 무게를 싣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그랬습니다. 조기 대선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조기 대선 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예, 뉘앙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스탠스를 취하는 그쪽들이 과연 이길 수 있다고 봅니까? 과연 이런 분위기로군요. 그냥 가버리면 완전히 뭡니까? 광풍이 몰아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만약에 잘못되시면요. 예, 조기 대선 꼴은 치고요. 완전히 강풍이 몰아쳐서 뭡니까?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저 182명의 저 기라성 같은 뭡니까? 그 이빨들이 다 이빨을 드러내고요. 예,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을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탄핵당한 당, 그죠? 아니, 몹쓸 당, 완전 죄인당으로 몰아볼 겁니다. 저자들의 특기가 선동 아닙니까? 그럴 때는 모든 언론 매체를 다 앞장세워서 아마 국힘당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올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통령님 지금 건재하시고 사올 투지를 갖고 계시고 옛날에 이순신 장군처럼 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있고 또한 뭡니까? 경호처가 있고 그렇습니까? 또 보수 유튜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뭡니까? 또 민초들이 저렇게 추운 데서 지켜주고 있고 지지율이 뭡니까? 고공으로 뭡니까? 하늘 찌듯이 오르고 있어서 그래도 그것은 모든 것 중심에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싸울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생각해보십시오. 의지는 있었지만 모두가 다 배신해버리고 다 등을 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8대 빵이라는 것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인데 그냥 갖다 바치듯이 정부를 뺏겨버렸는 거예요.
이 탄핵이 돼버리면 강풍이요. 지금 국힘당은 아직까지도 확신 효과가 있으면서도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가면 만약에 자기들이 지금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뭐 몇몇 사람으로 될 것 같습니까? 이 강풍이 몰아치면 저 사람들은요, 하이에나 같이 별대같이 선동과 언론 매체 모든 것을 다 이용할 겁니다. 중국까지, 예? 뭐, 북한까지도 다 끌어들인 사람 아닙니까? 국힘의 그 지금 머리로, 108 머리로 그 자들의 어떤 투쟁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전사로 이길 것 같습니까? 전사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 전사가, 예, 윤석열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보이는 겁니다. 그 자들의 힘으로 이겨낼 것 같습니까? 지금 또 그 안에서는 간첩이 많이 보이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게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도대체 뭐 하는데 지지율이 오르지? 예, 대통령이 끌어당겨주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프로서 똑같이 올라가 있으면 대통령이 30%대 25%, 그렇지 않습니까? 40%대 35%, 50%대 42%, 이렇게 똑같이 올려주고 누가 끌어주습니까? 대통령 혼자서 저렇게 호롤단신 살신성인하면서 육참 골단에 내 몸을 던지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것이 부정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다리들이 많이 99명 중국인도 있고, 근데 이 자들은 그것에서 이 뭐 부하 내동에서 힘을 실어주지는 하고 있고 벌써부터 조기 대선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지지멸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뭡니까? 저자들은 부정선거만 하면 뭐 음모론으로 해서 완전히 사잡지 않습니까? 그저 그럴수록 더 연기를 피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봅시오. 반대로. 만약에 국힘당의 쪽에서 부정선거를 했고 저쪽에서 만약에 그걸 물고 떠나면 이 자들은요, 밤새 물고 뜯을 겁니다. 밤새 물고 뜯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거 부활시킬 건데 이 자들은요, 조금만 저기서 뭘 해보면 깨갱 이래버립니다. 꼬리를 말아버려요. 조금 일어서다가 한마디 해버리면 깨갱해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뭡니까? 지도세도 보기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립운동가인지 선동가인지 뭡니까? 이게 뭐 기회주의자인지 이게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국힘당에는 뭡니까? 무늬가 보이지 않아요. 자, 이게는 선동가들인지, 그래 선동가라는 건 지금 현재까지는 이재명을 똘똘 뭉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는 조금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지만요. 그거는 본인들 때문에, 국힘당 때문에 붕괴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붕괴되는 거고 차기 주자가 나오기 때문에 붕괴되는 겁니다. 차기 주자는 왜 중요하냐? 대통령의 근자를 지키기 위해서 차기 주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기 대선은 없다고 했고 조기 총선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기 대선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말고 내 봉황을 지켜주는 봉황의 새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헌재에서 생각해보죠. 헌재에서도 자기들도 인기가 있고 자기들 새끼가 있는데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내가 떠나갈 때 데이터가 없으니까 100% 문재인가 된다는 어떤 이런 뭡니까 프로그램에서 이 자들이 마음껏 헬추가 팔대빵을 만들어냈죠. 지금 분위기는 이 왕세자가 생긴다는, 왕세자가 있으면 자, 이 자들의 임기가 끝나고 헌재 재판관들도 나갔을 때 다음에 이재명이가 꼭 된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방망이 뚫을 수 있는데 이재명이가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도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하고 왕세자하고 부채혼이 이재명이가 진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전부 아가리 제가를 물리고 있는 거예요. 국회 뭡니까 경사도면 끊어버리고 60세 넘으면 끊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왜 나옵니까? 누구는 부하 뭡니까 확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 확률 때문에 전화 안 하면 되죠. 그렇게 지금 전화를 끊고 뭡니까 60대는 끊고 경상도 끊다는, 충청도 끊는데 지금, 예, 50대도 끊는데요. 40대만 전화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확률을 모아내는 것은 뭡니까? 자, 이 권자 다음에 다른 권자, 무서운 권자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왕세자가 떠오르는 겁니다.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부터 옛날 원희룡이나 다 한다고 했던 사람이고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재명하고 붙여보니까 이미 지고 있네요. 여기서 굉장히 껄끄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왕세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냥 방맹이 두드리고 가버리면, 탄핵을 시켜버리고 가버리면, 과거 같으면 문재인이가 바로 잡으니까 목숨을 유지했는데, 자, 이재명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 자들은 방맹을 함부로 두들 수가 없죠. 지금 이미 김경수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힘당에서는 벌써 조기 대선적으로 말머리를 돌리고 앉았는 인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래서 한심 쓸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뭡니까? 내 새끼라고, 내 새끼들이라고 그래도 끌어가지고 있고 걱정해주고 있고 같이 지지를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내 새끼라고. 근데 이 자들은 늘 부모를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새끼 졸라주는 부모를 버리려고 하는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그래서 몹쓸 자식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버렸으면 좋겠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끌어주고 있는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뭡니까? 지도부가 단합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거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게 있어서 벌써 올라가지 왜 그러면 안 올라갔습니까? 그때는 단합이 안 돼서 안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올 의지가 있고 국민이 받쳐주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명분 있는 싸움을 하고 있고 이래서 자기들도 어부질이 지금 올라가요. 자기들이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더불어투자당이 워낙 못하고 워낙 지나치고 이재명이 너무 독종이고 하이에나 정치를 하고 이 떼거리 정치가 너무 꼴보기 싫고 탄핵하는 게 너무 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이 독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폭거 그 다음에 예산 목 조르는 게 너무 심해서 이 민초들이 일어서고 10대, 20대, 30대로 일어서고 카톡 조사한다니까 일어서는 거고요. 전환길 쌤이 일타 강사가 일어서고 이 국회의원 국힘의 10명보다 저는 전환길 쌤이 지금 더 몫을 더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호랑이 꼬랑지에 있는 팔공쌤 한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목소리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윤석열 의원이라든가 이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지금 전사로 띄워주고 있고 왕세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자들이 그래도 부안해동하고 함부로 못할 수 있는 아가리 재간을 모여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다르코로 뭡니까 뜨는 이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법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같은 또 아픈 자식을 저하고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 동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전사로 뜨고 있는 이분이 그래도 뭡니까? 남자들 열보다 낫지 않나?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다들 어디 숨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향 가서 뭡니까? 자기 지역구 다스립니까? 이럴 때 일수록 그렇습니까? 면회 가시고 한남동 가시고 강화문 가시고 서울구치소 가시고 이런 거는 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건데 자기들은 어부지를 지지율이 나오니까 저거 잘라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맞아도 되게 맞아야 되는데요. 그냥 대통령이 워낙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이 가주는 겁니다. 정말 다 물갈이하고 새롭게 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요새 나다르크가 있고 윤석열 의원이 있어서 조금 위안은 됩니다. 그 나경원 의원의 글을 읽어대면서 이양성 영상 마칠까 합니다. 참 꼴불견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의 의원들은 뭡니까? 정말 뭡니까? 어불질이라 얘기하고 뭡니까? 늘 그렇지 않습니까? 꼴부이라 얘기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심한 소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 이사카 TV에서 들으십시오. 아이고 한심스럽게 정말 짝이 없습니다. 벌써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자들은요, 정말 잘해줄 필요가 없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워낙 마음이 넓으시고, 하늘이 놓는 분이다 보니까, 그것 또한 다 끌고 가려고, 그래서 옛말에, 검은 털난 거는 거두지 마라 말이 있는 거예요. 벌써 배신 때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할 때 20몇 명이 하면 이 배신 딸애가 이미 탄핵을 갖고 있는데 또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또 배신 때리려고 조기 대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참 토끼꼬라는 한 사람의 철학자보다도 어쩌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뭡니까? 진짜 일타 강사 전환길 쌤이 그 저자들 100명보다 지금 나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말에 불동의하거나 동의하시면 댓글을 주십시오. 자,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올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행배 소장 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기선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다.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판사는 본인과 4촌 이내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노펌의 사건은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3, 4촌이 근무하고 있는 노펌의 사건은 경우에 따라 회피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 담보에 꼭 필요한 제도인 바 당연히 헌법재판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필부의 일반 사건도 이럴진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헌재는 2주 전에 바로 기각해 버렸다.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적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한마디로 법원의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지켜지는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결정이다. 참 뻔뻔하다. 그뿐인가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윤태진 추진이 부위원장으로 탄핵 추진에 앞장서 있고 문행배 소장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개의 주장 등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함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당장 3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스스로 회피함이 마땅하다. 그동안 헌재가 그 많은 탄핵 사건의 심리를 미루어오고 특히 한덕수 대행 탄핵의 쟁점은 매우 간단함에도 마냥 지연하고 있는 이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서두르는 이유를 넉넉히 짐작하게 한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도 구본응선 운운하면서 환호자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 탄핵에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가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헌재가 아무리 스스로 오만한가 비뚤어진 권위의식으로 편향성을 가리려 한다 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아무리 국민들이 지지율이 높고 힘든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 돼도 헌재에서 인용해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속절없이 당한 걸 차은경이라는 그 판사 15차에 속절없이 무너진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국힘당 108명, 우리 국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 경호원, 여러 가지 지금 모든 보수 채널들, 이런 작은 유튜브 다 합쳐서 일단은 그 기각까지 받아내고 난 뒤에 자기 노선을 가든 무슨 소리를 해야 돼. 지금 아직까지 3패인 틀 때가 아닌데 이자들은 3패인을 터뜨리고 뭡니까?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있는 한심한 작자들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거친 이 역풍이 찬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명이 왜 지금 느긋합니까? 이 뭡니까? 헌법재판소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기까지는 한치 앞을 모르는 지금 뭡니까? 새벽이 오고 있는 겁니다. 새벽이 올 때 우리가 동이 틀 때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3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명절 분위기라도 한남동을 가시고 국회의원이라면 1억 6천만 원 받고 떡값 850만 받았으면 헌법재산 가시고 서울구치소 가시고 5.18 뭡니까? 강원문 가시고 이렇게 할 때고 그분들에게 850만 원 혼자 다 쓰지 말고 김밥 사다 드리고 커피 좀 사다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패딩이나 좀 사다 드리고 손난로라도 가서 논아 드리는 것이 본인들의 지금 할 역할이다. 지금 조기 대선 지금 어떠고 저쩌고 할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김치국부터 마실 때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탄핵이 되면 국힘당이 108명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아마 강풍이 불어서요. 아마 문재인처럼 뭡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이재명이 바로 가버릴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도 찍소리 못하고 하나도 막아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광풍이 불어오기 전에 정신을 차리십시오. 인용이 돼버리면요. 이자들의 모든 언론을 다 잡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분위기로 그 분위기를 이재명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이 민초도 알겠는데 지금도 간을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 108명, 850만 원 왜 못 내놓습니까? 이 답답한 친구들아. 봉급은 다 가져가더라.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은 못해도 우리 850만 원 다 내놓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국힘당에 지금 뭡니까? 펠고에서 그 밑에 또 수사관들 여러 가지 보좌관 다 내놓고요. 그 떡값이나 좀 내놔서 한남동에 지금 추위에 지금 서울구치소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또 저겁니까? 지금 구치소에 지금 뭐 잘못해가 들어간 학생들의 변호사 좀 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밥이라 좀 사다 드리고 손난로 좀 사다 드리고 그러면은
자, 그래도, 인간다운 사람이 하나 있구나. 이런 얘기라도 들죠. 만약에 윤상현 의원처럼 면회하고 추운데 뭐 안 나가더라 하더라도 그 떡값이라도 좀 내놓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힘당에도 인간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까? 이 답답한 친구들아. 예, 팔봉세입니다.